왕은 이렇게 해서 허겁지겁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치듯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러자마자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궁궐에 화재가 났다. 왕이 궁궐을 떠나려 할 즈음 이미 도성 안에 간악한 백성들이 내탕고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가져갔다. 왕이 떠나니까 이게 주인 없는 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 궁궐을 턴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실록은 간악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굳이 간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저 이제 주인 없는 보물, 저 누가 갔나? 임금이 궁궐을 떠나자 난민들이 더 크게 일어나서 먼저 장례원이라는 관청과 형조를 불태웠는데, 왜 수많은 관청 가운데 장례원과 형조가 목표가 되었느냐? 이 두 관청에 공사 노비의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노비들이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노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비 문서가 있는 이 두 곳을 불태웠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는 궁성의 창고를 노략하고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다. 궁궐이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던 궁궐 3개가 일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조선 백성들에 의해서 불탔던 거예요. 이 광경을 백성들의 조선 왕실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장에 조선 국왕이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궁궐에 있는 왕실의 재물을 약탈한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의 행동이었을까? 세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이 현장을 평소 조선 백성의 국왕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으로 해석하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백성과 국왕을 포함한 지배층과의 갈등이 그렇게 심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때 궁궐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사료에서 또 한 번 뒷받침이 됩니다. 5월 3일 날 일본군이 한양에 들어와서 이번에 종묘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적이 처음 도성에 침입했을 때 궁궐은 모두 타버리고 종묘만 남아 있었다. 이 기록 때문에 궁궐들이 모두 불탔다.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 불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의 대장 평수가, 이 사람 누구냐면 우키다 히데이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종묘에 거처했는데 밤중에 기이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자기 군사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곳은 조선의 종묘로 신령이 있는 곳이다. 그러자 이 외대장 평수가가 두려워해서 종묘를 불태워버리고 남별궁으로 옮겼다. 이래서 새 궁궐에 의해서 종묘가 불탔다고 하는 사실도 확인이 되죠. TMI 하나가 있습니다. 남별궁이 나오는데 이 남별궁은 남쪽에 있는 별궁이라는 뜻인데, 이게 누구의 집이냐면 태종의 딸 경정공주가 시집가서 살던 집이에요. 뭐 이런 별궁이 많은데 왕의 공주가 시집가서 산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의 다른 이름이 소공주댁, 소공주가 사는 집, 소공주댁이었습니다. 이 소공주댁의 앞에 두 글자를 따가지고 소공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중구 소공동, 그 일대가 소공주댁이 있던 곳이다. TMI였습니다. 4월 30일 밤이 깊은 후에 동파에 닿았어요. 상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철거하도록 명했다. 자기는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배도 다 불태우고 인가까지 전부 불태우도록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적병이 그것을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배를 타고 뗏목을 만들어서 추격해 올까 봐 목재를 전부 불태웠다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그 영화는 백성들의 폭동 장면을 넣었습니다. 왕 혼자 도망가고 백성들이 뒤에 못 쫓아오게 하니까 길이 끊긴 백성들이 나도 그 배를 타겠다고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투씬은 아주 훌륭하게 재현을 했으나 실록에는 없는 사실입니다. 기록에는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때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을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상식으로 나라면 그랬겠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국왕에 대한 생각, 이걸 토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아도 과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태도가, 국왕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하는 판단은 뒤로 미루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재현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장은 과거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요즘 우리와 똑같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간 거죠. 동파관에서 1박을 하고 5월 1일 날 동파관을 출발해서 개성으로 향합니다. 개성으로 향하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의장차 개성으로 향하려 하는데 따라왔던 경기의 이졸들, 그러니까 왕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또 여기서 도망해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피난을 하니까 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왕을 지키는 군인도 필요할 거고 이래서 가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징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다 도망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마침 황해도 감사 조인득이라는 사람과 서흥 부사가 수백 명을 이끌고 군인 수백 명을 이끌고 와서 겨우 왕을 호위해서 출발을 해요. 가는 길에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인들이 어제부터 끼니를 굶었습니다. 왕과 왕비, 동궁은 그나마 반찬이 있든 없든 좀 먹었는데 이때까지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조금 구해서 시장길을 면해야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이 서흥부사가 데리고 온 군인들이 전투 식량이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걷어서 밥을 지어 궁인들에게 먹입니다. 비 맞고 굶고 이런 행군을 한 거예요. 음식은 식량이 없어서 거기서 가는 곳마다 조금씩 얻어가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상이 동파관을 떠나 판문에서 점심을 들었다. 판문은 지금 저 판문점 있는 그 동네겠죠. 길에서 지방관이 배하라고 어선을 임금께 드리는 밥을 지어 드렸고 이때 백관들도 그 밥을 얻어 먹었고 아래로 군량과 말먹이까지도 모두 마련해 주어서 겨우 따라가던 군인들도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자, 이 지방관이 왕에게 쌀 5섬을 바치니 왕이 호위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개성부에 도착을 하는데요. 개성부에 도착한 다음 날 5월 2일 날 개성에 들어가는데 5월 3일 날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합니다. 일본군이 한양에 올 때 이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방어군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성 안에 복병이 있는가 의심해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 정탐한 다음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받은 다음에야 흥인문을 통해서 입성했다. 동대문을 통해서 입성했다는 건데 안에 들어간 이 밀정이죠. 이 밀정들이 성 안에 복병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뭘로 했냐면 남산 봉화 가지고 해요.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이걸 알리려고 만들어놨던 봉화가 역으로 일본군에게 이용이 된 겁니다. 이때 개성에 갔던 선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의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양에서 방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평양을 사수할 계획을 세워서 평안도의 병사를 전부 평양으로 집결시키게 합니다.
평양 사수 계획이 일단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5월 3일 밤에 선조가 개성을 출발해서 평양을 향해 갑니다.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두르게 됐어요. 바로 그날이죠. 한양이 점령된 그날 선조는 개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갔던 건데, 이때 이렇게 피난을 갈 것이냐, 언제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 기록을 자세히 보면 선조가 제일 서두릅니다. 선조가 너무 서두르니까 신하들이 가긴 가더라도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이 왕이 막 서둘러 허겁지겁 도망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면 백성들이 더 동요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선조가 이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기가 없었다. 용기가 없었다. 그 선조에 대해서 좋은 말을 다 해놓은 그 선조실록에서도 책 읽기 좋아하고 검소하고 이런 말만 해놨지 용기가 있었다 이런 말은 안 해놓잖아요. 전쟁 중에 국왕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는 참 불행한 조합이죠. 아무튼 선조는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중에 훌륭한 리더가 되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분명합니다. 먼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이 동요할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왕이 먼저 그래야 하고, 그럴 때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빨리 피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선조가 비난을 피할 수 없어요. 평소에 아무리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도 전쟁이라는 위급 상황이 됐을 때는 나의 리더로서의, 국왕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 것 같은데요. 선조는 안 읽은 책이 없다면서 왜 역사책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독서는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깨알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죠. 개경에서 떠난 지 4일 만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적병이 서쪽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상이 거가를 빨리 몰도록 재촉하여 개경을 출발한 것부터 평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가장 재촉한 게 선조 자신이었어요. 도중에서 갖은 고생을 겪었는데 수행하는 관원들이 많이 굶주렸고 임금의 식사도 더러 빠뜨렸는데, 이때 시골 사람들이 껍질만 벗긴 알곡밥, 이거는 이제 조, 밀, 수소, 옥수수 이런 알곡, 잡곡으로 만든 밥을 지어 바치기도 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평양으로 막 걸음아 날 살려라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평양에 도착해서 논쟁이 한 번 있습니다.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뒤에는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오성과 한음이 합니다. 이항복과 이덕형이 이걸 주장해요. 그랬는데 조정신하들 다수가 반대합니다. 명나라 군대가 오면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과 싸우기만 할 것 같으냐, 조선 백성을 침탈할 것이다. 외국군을 불러들이면 이건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내 군대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명나라 군대를 요청해서 그들이 오면 그들이 우리를 침탈할 것이다. 이거 섣불리 그렇게 명나라에 도움 요청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우리 힘으로 막아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백성들이 침탈당할 것을 각오하고 이거는 막지 못합니다. 명나라 군대가 그렇게 군기가 잡혀있는 군대가 아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명나라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우리가 못 갖는다는 것도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백성을 침탈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명나라 군대의 참전이 실현이 됐고,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 군대로부터 약탈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이 우려가 적중을 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 지방의 군대를 소집해서 이 군대를 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려는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전라도 순찰사 이광, 경상도 순찰사 김수,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이 자기 도의 군대를 모아서 수만 명씩 모읍니다. 10만 명에는 안 찼는데 호 10만, 우리 10만이라고 하자 해서 10만 대군을 편성을 해서 북상을 했어요. 왔는데 이 군대가 용인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조선이 정규 군대를 소집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역시 군기가 빠져 있었다. 징발 과정에서 여러 고을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기피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기로는 국왕이나 지배층뿐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용기를 주고 싸워야 한다고 호소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첫 몇 달 동안은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